등기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요, 자, 225페이지에 등기 신청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자, 방문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방문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전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했을 때 신청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본인 사건을 방문 신청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대리 신청할 때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도, 자, 본인 사건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자, 여기는 한 줄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 거를 대리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계를 나눈 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자,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청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자, 방문 신청할 때 주체하고 전자 신청 때 주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자, 방문 신청 때 본인 사건은요, 누구든지 자기 사건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신청하는 것도 누구든지요, 방문 신청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요, 누구든지 안 됩니다. 인만이 됩니다. 인이라 그러면은요, 한국인도 인입니까? 자, 외국인도 인입니까? 국적이 다른 뿐이지 인은 똑같죠, 그죠? 자, 법인도 어쨌든 인이죠. 자, 여기까지는 전자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비법인, 자, 인입니까? 아니죠. 인이 아니면은요, 그것이 사람의 단체를 구성하든 재산의 단체를 구성하든 전자신청 못합니다. 인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자, 대리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대리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안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만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 얘네들만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만 되는데 얘네들을요, 우리가 자격 대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무사, 변호사는 자격을 갖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 대리인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이제 체계가 나눠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돼야 됩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 왔을 때는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 없죠. 방문 신청은. 근데 전자 신청은 누구든지 다 됩니까? 아무나 안 되죠. 아무나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 왔을 때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전자 신청은 아무나 안 된다는 특징 때문에 나오는 절차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용자 인정이라는 절차입니다. 사용자 인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용자 인정 절차를 거쳐 인정을 거쳐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입증이 돼요. 입증이 돼야만 이제 등기 신청을 받아준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방문 신청하면 등기소에 옵니까? 오죠. 등기소에 온다 그러면 등기관이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옵니까? 안 오죠. 그럼 등기소에 오지는 않으니까 등기관의 입장에서는요, 등기 신청은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 인정을 거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인정을 거치는데요, 요 사용자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사용자 인정하는 방법이 여러분 측에서 227페이지 갑니다. 227페이지 하단부 갑니다. 자, 하단부에 보시면은 사용자 인정에서, 자, 동그란 B 있습니까? B 있죠? B에서 체크 플러스에서 인정, 신청인 정보에서, 자, 당사자가 개인일 때는 공인인증서 정보와 사용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까? 법인일 때는 전자증명서 정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 자격 대리인일 때는 사용 공인인증서와 사용자 등록번호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자 인정을 거치려면 사용자 등록번호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 잠시 앞으로 보세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이라면 전자 신청, 인터넷 신청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은 한국인이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할 수는 있는데 하려 그러면은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한국인인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존재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려면은 요게 들어가야 돼요. 사용자 인증을 사용자 인증을 하려면은요, 여러분 같은 개인은 공인인증서가 있고 사용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는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합니까? 인터넷 뱅킹 하죠? 그 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법령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돼요. 그거고, 그 사용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번호를 적으려 그러면은요, 한 번은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한 번은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소장한테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란 걸 먼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증명을 하고 나서 사용자 등록번호를 받아요. 그 번호가 있어야만이 사용자 인정이 됩니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먼저 한번 입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번호 받고 받아야만이 전자신청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등기소장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고 오란 말입니다. 그 등기소장의 얼굴을 본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가면은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입증이 됐습니까? 요거 같으면은 매번 등기관에 보지만은 이거는 내가 등기소 안 가니까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한 번에 입증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번호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죽은지 살았는지 존재하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자격 대리인도 어쨌든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그러면 이게 죽은 사람인지 살은 사람인지 판단해야 되죠.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당일에 살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까? 모르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망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 사용자 등록번호가 있어야만이 공인인증서가 있고 있어야만이 사용자 인정이 돼요. 그럼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죽은지 사는지를 입증을 하란 말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 등록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니까, 법인은요, 만약에 법인의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있다는 말 자체가 그는 법인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이 해산되게 되면은, 법인은 사망입니다. 법인이 해산되게 되면은요, 그 사용자 등록번호가 안 나옵니다. 등록번호가 있다는 말 자체가 법인은 존재한다는 게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번호가 별도로 필요 없어요. 전자증명서의 공인인증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용자 인정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든지 또는 자격되는 법무사 변호사라면 사용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된다. 법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 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신청은 내가 등기소에 안 가죠. 안 가기 때문에 요 절차가 필요하고, 두 번째,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성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인 절차가 필요한데, 성인 절차는 뭐냐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둘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공동 신청하죠. 자, 이것을 만약에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한다면 얘하고 등기소에 둘이 같이 갑니까? 사람 둘이 가죠. 그럼 등기원 입장에서는 얘네들 둘이 왔습니다. 사람 둘이 왔습니다. 공동 신청했다는 게 등기원의 판단이 됩니까? 왜? 둘이 왔으니까. 사람 둘이 왔으니까 공동 신청에 판단이 되죠. 자, 그런데 공동으로 신청할 사건은요, 전자 신청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공동 신청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동이 되겠습니까? 방문 신청한다면 등기소에 같이 가면 되잖아요. 등기소에 두 사람 왔다. 그러면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 등기관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얼굴 들으면서 둘이 왔거나 공동이 됐거나 판단됐죠. 자,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공동 신청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공동 신청이 될까요? 컴퓨터 앞에 둘이 같이 앉으면 됩니까? 그럼 공동이 된 겁니까? 이게 판단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정 절차, 승인 절차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할 때 인터넷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들어갑니다.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전자 신청하면서 거기 내용을 다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다 하고 마지막에요, 상대방을 지정합니다. 상대방을 지정 딱 해놓고, 갑이 간다면 을을 딱 지정해놓고, 이제 이 얘가 이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입력한 사건 있죠. 사건 번호를 을한테 가르쳐줍니다. 을한테 가르쳐주면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인터넷 등기소에 다시 접속해 들어갑니다.
접속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열면 자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정돼 있죠? 그럼 여기 자기가 들어왔다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승인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인터넷 등록소에 한번 들어왔습니까? 얘가 승인할 때 한번 들어왔죠? 그럼 둘 다 들어온 겁니까? 그럼 공동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신청하는 게. 그래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승인에 관한 얘기는요. 자, 여러분 책에서 D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동그라미 T를 봅니다. T. 자, 동그라미 T를 보시면은요. 자, 전자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 중 일방 또는 본인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228페이지 맞습니까? 승인해야 된다. 그죠? 자, 승인 방법인데 승인은요. 자, 1번에 보시면은 공동 신청의 경우 되었습니까? 자, 공동 신청의 경우 아무거나 밑줄 막 긋고 그러지 마세요. 자, 공동 신청할 사건을 사건에서 하여야 할 등기 신청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때 또는 위임을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신청한 경우에 어느 일방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 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자, 물어보세요. 얘네들 중에 어느 한 사람에 접속해서 입력하고 상대방이 지정하고, 거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뒷부분. 승인 대상자로,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자, 거기까지 밑줄 거세요.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자 밑줄 것이고, 자, 거기다가 적으세요. 상대방이라고 적으세요. 상대방은, 자, 다시 갈로 묶으세요. 사용자 인정 갈로 묶으시고, 받은 후 또다시 갈로 묶었어요. 공인인증서 정보 갈로 묶으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기억한단 말입니다. 공동신청의 경우에 누가 승인합니까? 상대방이 승인합니다. 어떻게 승인합니까? 사용자 인정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승인됩니다. 반면에 2번 대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할 때는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대리 신청한다면 이 내용을요. 인터넷에가 입력하는 거 대리인이 입력합니다. 대리인이 입력하고 본인을 지정합니다. 그때는 자,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밑줄 그으세요. 당사자가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적으세요. 본인이라고 적으세요. 본인. 자, 본인은 공인인증서 정보 갈로 묶으세요. 승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리 신청할 때는 누가 승인합니까? 본인이 승인하죠. 어떻게 승인합니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요, 정리를 하면은 공동의 경우는 누가 승인해요? 상대방. 대리 신청은 누가? 본인. 요거부터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누가 승인하는지 그거부터 기억하시고, 승인하는 방법이 다르다 말입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승인합니까? 갈로 두 개 있죠. 사용자 인정 앤드 공인인증서죠. 대리 신청의 본인은 어떻게? 공인인증서죠. 그 사용자 인정하는 글자 빠졌네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물을 때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다면 누가 승인하느냐 요거를 물을 수도 있겠죠. 누가 승인하냐 그 주체를 묻는다면 주체를 묻는다면 시험 문제를 베이스로 깔아줄 겁니다. 공동일 때는 상대방 승인한다. 대리할 때는 본인을 승인한다. 요거는 베이스로 깔 겁니다. 거짓말 시킬 단어가 없어. 이거는 문제를 만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승인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에 관한 얘기가 저 거짓말하면 요 거짓말 만들기 쉽죠. 이게 공동의 경우는 사용자 인정이 들어가잖아요. 대리 실제는 사용자 인정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용자 인정은 글자 집어넣고 빼고 열하면 되겠죠. 이게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누가 승인하는지 어떻게 승인하는지 그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공동의 경우라면 상대방 사용자 인정을 거친 후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리 신청된 부분에는요 사용자 인정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전자신청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전자신청에 관한 얘기는 세부적으로만 딱 세 가지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전자신청은요, 주체가 일반적인 방문 신청과 주체가 다릅니까? 다르죠? 답은 여기 안 하면 여기겠죠, 그죠? 여기에 비법인 사단, 이거 X죠, 이거. 안 되죠, 이거.
이건 안 되죠, 그죠? 비법원 사단제도는 안 되는데 된다, 이 거짓말하든지. 여기는 얘만 되죠. 누구든지 이래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거짓말하고 사용자 인정 여기서는 거짓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이거는 거짓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성인에서는 거짓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정 거치나 안 거치나 그거잖아, 그죠? 그럼 전자신체에 관한 얘기는 요거 아니면 여기서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답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향이 여기에 관한 얘기는 예전에 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한 얘기를 답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이거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맞는 내용으로 법이나 베이스로 깔아주는 걸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걸 답을 만들 겁니다. 아마 인정 거치나 안 거치나 그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신청하는 방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신청을 합니다. 누가 신청합니까? 당사자죠. 그럼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 문제가 자, 여러분 책에서 이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230페이지 갑니다. 230페이지 갑시면 등기 신청 당사자 돼 있죠, 그죠? 자, 신청 당사자에 관한 얘기는요. 자, 여러분들은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몇 페이지 펴놓으시느냐? 233페이지 갑니다. 233페이지 그 그림 있습니까? 자, 그 그림에 이제 필기할 내용을 좀 보조단에 거기 왼쪽에 필기한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거는요, 지금 무슨 문제냐 하니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죠. 자, 갑을 의무자라 그러고 을을 권리자라 그럽니다. 갑을 매도인 매천입니다. 매도인이 의무자, 매천이 권리자 됩니다. 자, 얘네들의 둘이 등기소에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공동으로 신청한단 말입니다. 자, 어디 가서 신청하느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죠.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하잖아, 그죠? 자, 여기까지를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분석하는데 지금 제가 보시면은 갑이라는 사람을 의무자로 적었습니까? 을을 권리자로 적었습니까? 권리자, 의무자 이거는 함부로 적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함부로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리자, 의무자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이 권리자, 의무자, 합쳐서 당사자라 그러거든요. 당사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당사자 능력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당사자 능력 문제고, 당사자 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인이면 당사자가 다 됩니다. 민법 3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인간 이해야 된다 그럽니다. 인이면은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인이면 다 됩니다. 인이라는 조건을 갖췄다면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죠.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 된다는 이유로 등기처에 와가지고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등기처에 와가지고 유효한 등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 갖춰야 되느냐? 요게 별개의 문제다 말입니다. 그 등기 신청 능력 문제를 같이 다룰 겁니다. 자, 요 예의가 여러분 책에서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란 글자 그 왼쪽 하단부에 공간했습니까? 자, 거기다가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 신청 능력 요걸 별도로 분석할 거예요.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해 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 능력 요걸 먼저 쳐내버릴게요. 자, 신청 능력은 이래 갑니다. 자, 우리가 등기를 신청했다 칩시다.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실행하겠죠, 그죠? 자, 등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효과는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게 됩니까?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은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게 되죠.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잖아요.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행위를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는 사람입니까?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려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처분한다 말되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처분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배웠죠?
민법에서. 그러니까 의무자라는 사람은 처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처분 행위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반면에 의뢰라는 사람 권리자는요, 갑이 넘겨주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민법에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사람의 행위 능력에 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신청 능력을요, 제가 사람 중심으로 능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흔들어 가지고 능력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능력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 그러면은요, 일단은요, 여기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의사 능력이 전제가 됩니까? 이게 전제가 되죠. 그럼 의사 능력을 공통분모로 뽑을게요. 의사 능력은 누구한테 요구됩니까? 권리자, 의무자에게 다 요구됩니까? 권리자, 의무자를 합쳐서 당사자라 그러죠. 그럼 당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 능력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무자에게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사람 중심으로 능력 정리하느냐, 능력 중심으로 사람 정리하느냐, 그 기준이 다를 뿐이지 극단적인 경우 빼고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니까 다 외우시면 됩니다. 출제자가 물을 때 사람 주고 능력 물을 수도 있고 능력 주고 사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걸 물을까? 그거는 출제자 지맘이지. 다 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외우시는데 한꺼번에 외우면 안 외우십니다. 그럼 딱 하나만 외웁시다. 자, 요것만 외웠어요.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요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딱 외웠으면 답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요거 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같이 외우신 겁니다. 그럼 한쪽이 외워졌으니까 상대방은 넘겨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외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 능력에 관한 얘기는 끝났고, 자, 당차단 능력인데요. 당차단 능력은 인에게 요구됩니다. 인이라 그러면은요, 인이라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자연인이 있죠. 자연인이 있고, 자, 법으로서 권리 주체적, 의무의 주체적을 인정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인간을 자연인 요래 적었죠. 한국인 요렇게 안 적었죠. 무슨 얘기냐?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요건 없을 겁니다.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외국인도 인간의 면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죠? 외국인도 인이니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근데 인간은요, 우리가 민법에서 배울 때 인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간이냐? 출생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요 기간 동안을 인간이라 그럽니까? 요 기간 동안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합니다. 출생하기 전의 생명체는 태아입니까? 태아는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사자 능력 있다 없다? 없다. 끝. 뭐 판례가 이야기하는 정지 조건설에 의하여 태아인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가 살아서 출생하면은 문제가 되는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인간이다 아니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인간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래 버리란 말입니다. 어차피 결론만 외우시면 되니까. 왜 그러냐는 묻지는 않으니까. 해제 조건설, 정지 조건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 후입니다. 사망 후 죽은 사람이죠. 자, 죽은 사람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봤자 무효입니다. 태아 이름으로 등기 안 됩니다. 등기사항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인데요. 자, 법인은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 제3의 단체 재단법인, 사람의 단체입니다. 사람이 핵심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으면 됩니다. 사원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실체입니다. 여기 사원이 없어지면 사단법인 소멸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재단법인 소멸합니다. 재산의 실체고 사람의 실체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공익이냐 사익이냐, 사법인, 공법인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 있느냐 외국에 있느냐, 국내 법인, 국내 법인 또는 외국 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명칭을 여러 가지로 분류했을 뿐이지 어쨌든 이내면은 변함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내면은 변함이 없으니까 어쨌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어쨌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권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권리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인 외국인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외국 법인도 외국 법인 이름 그 자체로 등기됩니다. 애플 있죠, 그죠? 애플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서비스 센터를 공대에 맞춰서 서비스 센터 필요하잖아요, 그죠? 애플 본사에서 직접 운영한다 칠게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건물 사야 됩니까? 사야 되죠? 그거는 주식회사 애플사 명의로 등기된다 말입니다. 외국 법인 자체로 명의 등기된다 말입니다. 굳이 국내 법인화 시켜야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외국 회사 자체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법인입니다. 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인은 공법인인데 우리가 헌법에서는요, 국가라든지 자치단체가 공법인입니다. 공공의 이익 법인 공법인으로 봅니다. 하는 공법인으로 보니까 자치단체까지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자치단체라면 또 나눠지는 것이, 자, 광역시도가 있습니까?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죠, 그죠? 시군구가 있습니다. 요때까지 여기까지가 자치단체죠. 자치단체, 선출직 자치단체입니다. 시장이 있죠. 시장이 행정시장이 있고 자치시장이 있습니다. 자치시장입니다. 이거는 자치시장, 그저 선출직을 뽑는 시장들입니다. 구청장도 자치구가 있고 행정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로 말합니다. 선출직 시군구, 여기까지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여기까지가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그럼 당사자 능력이 여기까지 인정된다. 시군까지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다 돼요. 엄면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엄면은 당사자 능력이 없죠. 자기 이름으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엄면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됩니다. 자, 엄면 이하의 행정을 리동이 있죠. 자, 리동은 자치단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논리 일관적입니다. 논리 일관적인데, 그럼 리동은요, 요거는 법인입니까? 법인은 아니죠. 법인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면 비법인 사단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동은요, 시골입니다. 마을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시골에 가면 마을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시골에 그게 상여기구 있었습니까? 상여기구 있죠? 상여기구입니다. 그거, 자, 상여기구 그거 누구 겁니까? 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소유자가 되고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공동 우물 있죠. 옛날부터 사용한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 있잖아요. 그죠? 우물이 물론 개인 땅도 있습니다. 개인 땅도 있지만 옛날부터 그 우물에 같이 쓰던 우물이단 말입니다. 그 우물 누굴 걸까요? 마을 거잖아요. 개인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다 말입니다. 마을 겁니다.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할까요? 동장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을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마을이 리동이에요. 법정 리동이. 자, 리동이 비록 법인은 아니지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 비법인 사단에는 리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중 있죠. 종중도 비법인 사단 재단입니다. 그리고 자, 전통사찰입니다. 사찰도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당사단 능력 인정됩니다. 실제로 소유자가 되고 있거든 이게. 문중 땅이 있습니까? 문중 땅 있죠. 문중 땅입니다. 소유자 누굽니까? 문중이죠. 등기를 합니다. 문중 땅 등기합니다. 등기된 문중은 법인입니까? 문중은 법인 등기 안 하잖아요. 법인 등기하니까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이래 버리면 문중 땅은 누구 명의로 등기합니까? 종손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종손에 팔아먹어가지고 명질 때 안 오잖아 지금. 맞습니까? 문중땅에 그런 문제 있잖아, 그죠? 안 그래도 종손에, 그죠? 종손 땅 개인 명의에 그 종손에 땅 팔아먹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럼 문정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재단으로서 종중은 등기된다 말입니다. 전통 사찰이 있단 말입니다.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사찰입니다. 옛날 오래된 사찰 있죠? 재산 많습니까? 고려시대부터 해가지고 절재산 엄청 많잖아요.
경주 불구사가 있단 말입니다. 불구사 토암산 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불구사 땅이 있습니다. 자, 불구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불구사 땅이죠. 등기를 합시다. 자, 근데 불구사는 법인 등기 안 했습니다. 법인 등기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불구사 명의로 등기합니다. 주지스는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불구사 주지스님은요, 그 계약직입니다. 5년 있다 갑니다. 5년 있다가 간다 말이야. 땅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찰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법인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은 법인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법인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한 얘기 다 합니다. 어차피 답은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됩니까? 여기는 안 되죠. 요거는 예외적으로 됩니까? 그죠? 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자가 이거를 내면은 요 셋 중에 하나 가지고 답을 냅니다. 여기서 헷갈려 주세요. 여기에 출제자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막 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출제자 의도 무시한 겁니까? 여기서 헷갈리라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출제자 의도 무시한 겁니다. 5년간 자격 정지됩니다. 자, 외우시라냐입니다. 자,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외우고 나면은요. 자, 뭐가 남냐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다시 이제 230페이지 가보세요. 230페이지에 자, 1번에서 당사자 능력에서 오른쪽 231페이지 양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고 6번과 7번의 문제인데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의 학교입니다. 학교는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는 것은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 재단법인을 경영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 물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권리의 객체가 될 뿐이지 주체는 못 돼요. 물건은 권리의 객체지 주체가 못 된단 말입니다. 학교에 귀속된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기할 것이냐? 학교 주인 따로 있단 말입니다. 학교 주인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 주인이 국립학교 같은 국가가 주인이다 말입니다.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주인은 누굽니까? 국가죠. 그럼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있죠. 서울시립대학교는 주인이 누굽니까?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박원순 씨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서울시가 주인입니다. 서울시가 주인이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땅은 서울시 명의로 등기해요. 그리고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는요, 재단이 따로 있죠. 재단 있잖아요. 그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학교 명의로 등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쪽으로 7번입니다. 민법상 조합입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일단 결론은 뭐냐니까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 안 됩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 안 됩니다. 민법상 조합이 구체적으로 뭐냐 말입니다. 민법상 조합을요, 민법상 개념처럼 이래야 합니다. 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것을 민법상 조합이라 그럽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걸 민법상 조합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민법상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개조지라든지 이런 거, 개조지 그런 것들이 민법상 조합입니다. 그럼 개조지 이런 것들이 민법상 조합인데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이 외부의 실체가 공개되어 있을까요? 개원이 누군지 공개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문제됐는 게 있죠, 그죠? 1,000만 원짜리 개 있죠, 강남에. 한 달에 1,000만 원. 채못이 있잖아요,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개가 있습니다. 그 개원이 누굽니까? 외부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외부에 안 나타나는 게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 우리 동업자라는 게 있습니까? 사업할 때 동업자 있죠, 그죠? 동업자라는 사람이 동업자라고 하는 거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두 사람 이상입니까? 동업이라고 하는 거 공동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그 동업자 관계가 민법상 조합입니다. 동업자 관계가 단체를 구성했다면 그 민법상 조합입니다. 그게 동업자들.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이 외부에 공개 안 됐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 안 됐기 때문에 그 단체다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이라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민법상 조합.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이라 등기를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7번까지 해서 결론을 해둡니다. 양쪽으로 1번부터 양쪽으로 7번까지 자, 자연인 법인에게도 된다 안 된다 결론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 그런 거는 묻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결론만 잡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신청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혼자 가야 될까요? 둘이 같이 가야 될까요? 같이 가야 되죠? 이제 공동단도에 관한 얘기라도 갑니다. 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등기 신청에 주체 있습니까?
234페이지 2번은 신청 능력 요거는 끝났습니다. 이미. 요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주체가 있죠. 자 거기 3번 신청 주체 권리자 의무자 공동단도에 관한 얘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넘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마 보강하는 시간일 겁니다. 보강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보강하는데요. 보강할 때 18일에 보강하죠. 18일에 보강할 때 어디까지 할 거냐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책에서 자 300 몇 페이지까지 제가 보강하느냐니까 보강 시간에 여기까지 할 겁니다. 350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요거를 보강 시간에 할 겁니다. 350까지 보강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보강 시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안 됩니다.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어려운 파트 이게 안 됩니다. 뭔 얘기냐? 보강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전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